자, 16강 원. 이번 시간엔 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이라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이 동그란 모양의 도형을 말하죠. 자, 이렇게 길쭉한 것은 완벽하게 동그랗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 원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자, 원을 그릴 때 누름못이 찍혀 있었던 점, 이응. 자, 어느 부분이냐면 원에서 가장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요 점, 요 빨간 점, 요 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였어요. 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선분, 요 선분을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죠. 자, 여기 점 기억과 연결해서 요거 반지름, 점 니은과 연결해서 이것도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름. 지름은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중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우리는 거의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요것에 대해서만 많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여기 약간 원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의 두 점을 이렇게 짧게 그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선분들도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억까지 이런 선분들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원 위에 두 점 중에서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선분을 특별히 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원의 지름과 반지름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반지름은 말 그대로 지름의 절반, 지름의 반이라서 반지름인 거죠. 여기 기억에서 니은까지가 원의 지름이라면 기억에서 중심까지 여기는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그러면 반지름의 2배가 되는 것이 지름이고 지름의 반이 되는 것이 반지름인 것이죠. 이렇게. 자, 특별히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가장 긴 선분이 바로 원의 지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미상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원과 부채꼴까지 우리가 좀 더 학습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호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호는 원 위에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이라고 했어요. 일부분. 그러면 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점 A와 점 B를 잇는 이런 선분이 아니라 이 동그란 원의 요 한 부분,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호가 되는 거죠. 자, 양쪽 끝점이 A랑 B니까 이 도형의 이름은 호 AB라고 쓰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중심각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이란 말이 나오네요. 현은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우리 이거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지름을 얘기할 때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지름이라고 했어요.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 바로 현인 거예요. 현. 이해되나요?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렇구나라고 이름을 알아두면 되는 거죠. 자,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 바로 현인 거예요. 점 C와 점 D, 원 위에 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이것이 현이 되고, 현 CD는 선분이니까 그냥 기호로 선분 CD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 점 A와 점 B를 그냥 나란히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면 이것은 현 AB가 되는 거죠. 현 AB. 그리고 현 AB는 기호로 이렇게 선분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현도 마찬가지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부채꼴. 우리 부채꼴이란 얘기는 우리 초등과정에서도 종종 선생님들한테서 우연찮게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호 AB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반지름 OA와 OB가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세 개의 선분과 도형을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이런 부채 모양의 어떤 도형이 생깁니다.
요 도형을 바로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꼴자가 어떤 모양을 나타낼 때 하는 거죠. 세모꼴, 네모꼴 뭐 이런 식으로 꼴은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 모양이 부채와 같다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부채꼴 A, O, B 중심각을 가운데 두고 읽어주면 되겠죠? 부채꼴 A, O,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부채꼴. 그러면 이렇게 작은 부채 말고도 좀 큰 부채도 만들 수 있겠죠. 뭐 다른 부채로 하면 중심과 점을 연결한 반지름 OC와 OA와 그리고 호 AC까지 이렇게 연결한 이 부채꼴의 이름은 부채꼴 AOC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부채 모양이 된다는 거 이해되죠? 자, 근데 조금 특별하게 부채꼴 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느낀 것처럼 B에서 C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고 하면 반지름 두 개와 여기 반지름 그리고 여기 호 BC 이렇게 하면 요 모양도 부채로 완전히 쫙 펼친 모양 반원이지만 이 반원 또한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중에서도 반원이 존재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활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활은 활 쏘아봤나요? 우리 친구들? 활 모양과 같다고 해서 활꼴인데요. 이번에는 현과 호로 이루어진 거예요. 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진 도형. 자, 그러니까 현과 호가 합해져서 활꼴이 되는 거죠. 현과 호.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현 AB와 여기 호 AB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이 도형이 활꼴인 거예요. 괜찮죠? 활꼴 중에서 가장 또 특별한 모양이 아까 본 것처럼 이 반원도 활꼴이 되는 거예요. 이 반원은 그러니까 부채꼴도 되면서 동시에 활꼴도 되는 거네요. 반지름과 반지름 호로 이루어진 이런 부채꼴로 볼 수도 있고 현과 호로 이루어진 활꼴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원은 부채꼴도 되고 현이래. 활꼴도 되는 거죠. 활꼴. 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는 중심각을 같이 또 얘기해 보겠어요. 중심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기 좀 깨끗이 정리하고 자, 중심각은 부채꼴에서 우리 이렇게 부채꼴 A오 B가 있는데 부채꼴에서 이 두 반지름 OA와 OB 이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 요것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 중심각이 같으면 이 부채꼴에서 호 AB가 여기 호의 길이에요. 그럼 이 중심각이 같은 다른 부채꼴이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 중심각이 60도라고 하자. 더 클 것 같은데 여기도 60도라고 하자. 그러면 이 60도에 대한 호의 길이는 어떨까요?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는 같다는 뜻이에요. 중심각이 같으면. 자, 그리고 중심각이 같을 때 현의 길이도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중심각이 같으면 여기에서 이런 이 현의 길이와 60도일 때 현의 길이 그리고 60도일 때 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겠죠? 그 다음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의 넓이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요 주황색 부채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핑크색 부채꼴이 있어요. 그럼 중심각이 둘 다 같다면 요 주황색 부채꼴의 넓이와 요 핑크색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